어,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7페이지 도장공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그래서 앞전은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징크로메이트 칠해서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도장공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페인트의 종합 문제를 갖다가 출제해 놓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성 페인트 해놨죠.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 안료, 희석제 정확히 다 쓰면 뭐가 됩니까? 유성 페인트는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페인트인데 꼭 네 가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문 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성류가 뭐다? 기름 성분, 유성분이고요. 건성류하고 안료하고 희석제 들어가고 건조제 들어가죠. 건조제. 그래서 이 조합한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빠지도 관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틀리지만 하나 빠진다고 절대 분명히 4개를 안겼는데 3가지만 있다 해서 문장 끄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습니다. 라멘 구조는 기둥보, 슬래브로 구성되는데 슬래브 빠졌다고 딱 끄고면 안 된다 했겠죠.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유성 페인트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 딱 기억을 하시면 돼. 얘는 무슨 바탕에? 알카리성 바탕이 있죠. 그래서 이 알카리성 바탕에 칠하면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있죠? 예, 고열을 받는 장소. 이런 데는 부적합한 것이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옥내 옥외용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 수지 페인트가 인공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든 도료로서 알카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는 도료가 됩니다. 합성 수지 페인트는. 그리고 본타일 개념 나오죠. 본타일이 과거에 80년도에 유행했던 겁니다. 80년도에 계단실이나 복도 같은데 올록볼록하게 요철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 휴지처럼 엠보싱처럼 표면에 요철이 이렇게 있는 그 마감이 본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스프레이로 이용해서 뿜칠 도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시면 무슨 모양? 요철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요철 모양. 이거는 평탄한 마감이 아니라 요철 모양으로 마감 처리한 것이 본 타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발 타일이 아니고 도료입니다. 이름만 본 타일입니다. 본 타일. 그래서 이거는 도료입니다. 계단실에 많이 칠했던 도료입니다. 얘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는 90년도겠죠? 이 건물이 90년대에 지어졌겠죠? 2000년입니까?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유행했던 게 본타일 개념이. 시험은 관계 없으니까 막 내는 건 1980년도에 유행했던 이 도료입니다. 실내에 계단실 쪽에 칠했던 도료입니다. 얘가 사무실 건물 같은데.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수성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한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해서 제조한 도료로서, 자, 얘는 수성 페인트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 수성 페인트는 이거는 수용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보통 내수성하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수성하고 내구성 개념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오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개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오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수성이나 이런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얘가 자, 내알칼리도료입니다. 내알칼리도료로서 이 알칼리성 바탕에 사용이 되는 거야. 알칼리성 바탕에 사용이 되는 도료가 수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오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가 나오죠. 시험에 에나멜 페인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3번 나왔습니다.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자, 어떻게 제작된 거면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바니쉬 하고요. 기름 바니쉬. 그래서 이제 기름이 유성 아닙니까? 유성. 바니쉬를 속칭 뭐라고도 합니까? 니스라고도 합니다. 이거하고 알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바로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의 개념을 다른 걸 썼죠. 그 바니쉬 개념을 쓴 겁니다. 기름 바니쉬. 그래서 뒤쪽은 바니쉬를 써놓은 거, 일반 기름 바니쉬, 유성 바니쉬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여기에다가 추가 알료 넣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에나멜 페인트가 자, 이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두기 이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통 자, 얘가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다 했죠.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신 뿜도장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뿜칠해서. 그래서 이제 1번에 뿜도장 거리는 적정 거리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30cm가 기본 거리가 되고 압력에 따라 가감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제 뒤에만 딱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뿜도장 할 때 겹쳐서 운행을 좀 하시면 됩니다. 2번 지문은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기 뿜도장은 전해 방향과 평행으로 하면 되고, 어떻게? 직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각. 그럼 보통 하도를 X축으로 가면 중도는 뭐다? Y축으로 가고, 이렇게 직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교에서.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개념 한번 간단히 봐두시고, 보통에 뿜도장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 이 도장의 건조 속도가 빠른 재료일수록마다 뿜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론상은 우리가 도장 방법에는 뿜칠 스프레이 도장하는 뿜칠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 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붓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지름 칠이 있어요. 스펀지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문지름 칠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뿜칠은 도장의 건조 속도가 빠른 것을 뿜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솔이나 이런 붓으로 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건조되는 건 얼룩이 지거든요. 빨리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뿜칠은 건조 속도가 빠른 걸 하지만, 지금은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 도료 칠할 사람이 없어서 뭘로 합니까? 다 뿜칠로 합니다. 웬만한 거 다 뿜칠로 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이걸로 했잖아요. 아파트 도장할 때 보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롤러칠로 했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이 롤러칠로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당시는 이 무드이 많았었거든요. 80년대 이럴 때는. 거의 이걸로 칠했는데, 지금은 보면요, 다 스프레이로 합니다. 아파트 도장할 때 이걸로 돌리는 거 못 봤죠? 아파트 외벽면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언제 돌립니까? 맞죠? 그 큰 벽면. 그래서 이제 뿜칠 가는 거고. 원래 이론상입니다.
건조 속도가 빠른 도장재료일수록 뭐다? 뿜칠공법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은 뭐 인건비 때문에 뿜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자, 도장면은 관한 직사일강은 피하셔야 됩니다. 직사일강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도막의 건조는 매에 뭐다?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하도를 뭐라 했습니까? 초벌칠이라 했죠. 하도를 초벌칠이라고 했고요. 초벌칠 다음에 뭐 한다? 중도. 중도가 재벌칠이에요. 중도가 재벌칠이고, 그 다음에 상도. 상도가 정벌칠입니다. 정벌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데, 보통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준다? 매 충분히 요거 하고 나서 건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중도하고 건조 충분히 시키고 나서 어떻게 상도 이렇게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벌칠이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칠하죠. 그러면 균열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다음에 뭐다? 칠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강풍이 불 때는 특히 뭐가 됩니까? 외벽면 같은 경우 도장면에 뭐다?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작업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해 두께는 매 두껍게 도장해서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해서 OX, X입니다. 얇게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얇게 여러 번 우리가 칠을 해 주셨네. 얇게 여러 번 우리가 칠을 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도장의 개념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바꿔주세요. 색깔을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그래서 기본적인 연한색에서 무슨 색으로 가야 된다? 진한색. 색깔의 변화는 이렇게 해 주시면 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구분 좀 해 주도록 해주면 되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도장공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키면 뭐다?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뿜칠한 경우 스프레이는 운영은 도장면에 어떻게 직각으로 처리해 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직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막 뿌립니다. 원래 직각으로 하는 것은 이 스프레이 그림 면에 이렇게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뿌립니까? 이렇게 뿌려야지. 그래서 실제는 이론상 직각으로 해야 되고 경사지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칠망은 각층마다 얇게 해서 어떻게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도장을 해주시고,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칠하는 색일수 어떻게 찍게 한다. 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칠하라 했죠. 이걸 표현은 지금 현재 3번 문제의 표현하고 4번 문제의 표현하고 다르죠.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된다. 색을 어떻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같은 톤으로 칠하지 말아, 이거.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딱 칠하면 알잖아요. 자기가 여기 칠하면서 한 번 칠했는지, 두 번 칠했는지, 세 번 칠했는지 모르는 건 없죠. 그런데 아파트 동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디에서 몇 번 칠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게 색깔을 어떻게 구분해서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을 마지막에 칠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작업을 피해 줍니다. 그래서 기온은 몇 도씨를 기준 잡고 있다? 5도씨죠. 5도씨. 저온은 5도씨를 기준 잡고, 습도는 몇 %? 85%를 잡고 있죠. 85%.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도장공사 시 잠금과 균열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온차가 크게 되면 심하면 균열이 생기죠. 우리도 자 어느 때 보통 생깁니까? 입술에 균열이 겨울에 생기죠. 밖의 온도는 낮고 안의 온도 기온차 심할 때 인간도 균열 가다시피 도장도 기온차가 심하면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초벌칠의 건조가 어떻게 불충분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매해 어떻게 충분히 건조시키고 다음 칠하라 했죠. 맞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건조제를 자 가다 사용했을 때 자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 이 건조제가요. 건조제의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을 급격히 시키는 겁니다. 급격한 건조는 뭘 야기시킨다?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을 다르게 한 경우 자 쉽게 겁니다. 초벌에 칠한 도료하고요 재벌칠한 도료가 틀려요. 그러면 탄력성이 다르겠죠. 그러면 균열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초벌칠과 재벌칠 있죠. 색상을 뭐다? 다르게 한 겁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색상을 다르게 한 것은 칠하는 횟수를 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죠. 5번은 균열이 아니라 5번 개념은 바로 칠하는 초벌 재벌이죠. 칠하는 횟수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균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5번은. 그래서 균열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거기 4번의 초벌은 연약하고 재벌 피막이 강인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료의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거기에서 저거 2번은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2번은 시험 낼 때. 그래서 2번 알아두세요.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 유성분이 무엇을 유성분이라고 한다? 이거 건성료, 기름 성분이에요.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균열의 원인이 돼요.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요.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많게 되면 기름성분 비율이 증가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성분 비율이 많아지면 이 건조가 느려집니다. 건조가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은 안 생겨요.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생겨요. 유성분의 건성류의 비율이 많아지면요. 얘가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뭐도 좋아진다? 강택도 좋아져요. 사람도 보시면 기름성분 많은 사람이 얼굴이 뺀질뺀질하죠. 강택 좋아집니다. 맞죠? 지성 피부가. 건성 피부가 뺀질뺀질합니까?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더 지성 피부들이 조금 더 싱싱해 보이죠? 뺀질뺀질하니까 맞죠? 아닙니까? 강택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근데 건조가 느려져요. 그래서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균열의 원인이 아니야. 유성분의 비율이 뭐 할 때? 적을 때입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아마 별도로 아마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6번에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관하죠. 그래서 내일성을 고를 때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를 선택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비닐 페인트나 유성 페인트는 아까 유성 페인트는 고열을 받는 장소에 부적합하다겠죠? 취약합니다. 높은 온도에 받는데 특히 유성 페인트가 희석제가 뭐예요? 신우예요? 신우부터 분신 자살할 때 붙는 어머 나 이따 켠다 해죠. 그렇기 때문에 열 많이 받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에 직접 면하는 면은 알칼리성이 강하므로 유성 페인트 사용을 피한다 해서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돼. 알칼리성 바탕하고 뭐하고 고열을 받는 장소, 고온이나 이런 장소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외장용으로 수용성 페인트가 적절하다. OX, X. 수용성 페인트는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성 페인트가 뭐예요? 수성 페인트. 물에 용해되는 페인트. 수성 페인트가 바로 수용성 페인트죠.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레크는 다 좋습니다. 내수성, 내우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때문에 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레크는 도료 중에 건조 속도가 어떻게 빠릅니다.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뿜칠 공법, 스프레이 공법만 써야 돼요. 그럼 다른 뭐 롤라 칠이라든지죠, 뭐 붓칠이나 솔칠 공법이 다른 공법을 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뿜칠 공법으로만 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공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으로 작용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건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내수성을 고려할 때 수성 페인트 선택하면 안 되죠. 자, 수성 페인트가 내수성과 내구성이 어떻게 떨어지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수성 고려할 때는 수성 페인트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수성 페인트는 딱 이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바탕? 알칼리성 바탕. 알칼리성 바탕이 뭐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이 알칼리성이에요. 여기 칠하기에서 제작된 도료예요. 그리고 얘는 수명이 짧아요. 수성 페인트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파트 외벽면에 견뎌야 되잖아요. 비가 오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아파트 외벽면에 칠해도 만들어진 게 에멜션 페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수성 페인트 약간의 오일 기름하고 합성 수질 첨가해서 만들어준 페인트가 에멜션 페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도장하러 왔을 때 5년마다 도장할 때 그 깡통에 보면 페인트가 적혀있어. 에멜션 해가지고.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겁니다. 회사 저걸 보지 말고 에멜션이 아니고 뭐 노루표니 무슨 표니 회사 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목이 적혀있어. 에멜션 적혀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파트 외벽면에 칠하는 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나를 많이 쓰죠. 아니, 다 신나는 아닙니다. 다 신나는 아닙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도장공사의 목적은, 방부 목적도 있고, 맞죠? 목재는 방부 아닙니까? 그리고 방섭이 또 있고 방청 등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도장은 뭐도 있습니까? 단일 목적으로 제작되는 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료가 다양한 목적입니다. 사람은 도료를 왜 바릅니까? 이쁘라고 바르죠. 맞죠?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요새 이 피부 노화 있죠? 목적도 있고 이런 등이 있지만 이게 목적은 다 맞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2번에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봉할 때는 담당 입회. 그리고 이거는 명시하면 담당은 들어가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 강의 크롬판 동주 얘들은 녹 안 쓸죠. 별도로 도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4번,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의 내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걸 가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료가 뭐라 했어요? 안료가 색깔 넣어주는 게 안료고,
분산제는 도료가 잘 혼합되도록 해주는 재료가 분산제죠. 잘 배합이 되도록 해주는, 섞이도록 하는 게 분산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색깔 넣어주는 것이 안료입니다. 안료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유성 페인트가 나옵니다.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 안료하고 건조제, 희석제를 혼합한 도료가 바로 유성 페인트라 했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경도는 크나 내우성, 내수성이 떨어져서 옥외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그래서 OX 옥내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그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얘는 그건 수성 페인트가 옥내용으로 사용하고 유성 페인트는요 옥내, 옥에 다 돼. 옥내, 옥외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옥내, 옥외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내우성이나 내수성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이런 내우성, 내수성 다 좋아요. 내우성이란 외부 기후입니다.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우성 이렇게 해요. 내우성. 그래서 내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많이 넣으면 기름이 바로 뭐다? 건성류네. 건성류, 유성분이기 기름입니다. 많이 넣으면 강택과 내구성은 자 정대되나 건조는 어떻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도막의 균열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희석제가 기름의 점도를 적게 해서 솔질이 잘 되게 하죠. 그럼 쉽게 점도 조절 목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희석제 개념이네. 그럼 희석제는 우리가 이거죠. 돌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휘발성 액체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용어 개념상 우리가 저기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죠. 유학지 117페이지에서 보시면 도장공사 시방서에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거기 10번에 보면 117페이지 희석제 나오죠. 도료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인데 결과적으로 도료의 뭐다? 점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점도 조절. 쉽게 얘기하면 점도 조절이 뭐다? 하는 것이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석제는 뭐 신나 쓰는 경우도 있고 신나 없으면 뭐 쓰고 합니까? 휘발유 넣어가지고 휘발유 넣어 해도 됩니다. 제가 군에서 신나 있는가 물어볼게. 혹시 그래도 실무는 안 해봤고 군에 갔긴 갔는데 도료를 치라고 해가지고 건축가 나왔다는 이유로 별걸 다 해봤습니다. 건축가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있잖아요. 나와가 적삼도 하락하고 물량도 뽑고 막 도장도 칠하러 가고 도장 칠하는데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더라. 그래서 신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없는데 그럼 휘발유도 있습니까? 휘발유 주되 휘발유 쓰고 칠하면 됩니다.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됩니다. 휘발유 해도 됩니다. 자, 보시고 신나가 좋지만 그래서 그거 봐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어 개념상 앞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뒤쪽 문제에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9번 문제 보시면 유성 바니시 바로 기름 바니시라고 했죠. 유성리스하고 페인트 안료를 섞어서 만든 도료가 무엇이다?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 강택 좋고 도막 경고예요.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 부착력 우수하다 했죠. 금속 바탕에 적감하고 그다음에 뭐도 좋다 했어요? 강택도 좋아요. 강택도 없고 도막 경고합니다. 도막 경고합니다. 도막도 경고하고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 징크로메이트 얘가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시험은 거꾸로 냈습니다. 거꾸로 내고 징크로메이트 찾는 걸 했고 저는 징크로메이트를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작년에 징크로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둘 것은 강명당 기억하면 돼. 강명당 철제 농막이 도래가 뭐다? 강명당
이거 기억하시면 돼, 강명단. 근데 바로 내기는 힘들어가지고 강명단은 문제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 거꾸로 해놔야지 강명단 내겠죠. 강명단 써놓고 밑에다가 그런 걸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번 개념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저 먹으라고 낸 겁니다. 왜 뒤에 쉬운 문제를 줬는가 하면요, 저것 때문에요. 앞에가 초반이 어려웠거든. 문제가 초반 문제 어렵게 하면 뒤에 안 풀립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뒤에가 뒤쪽하고 건축 설비 문제가 쉬웠거든요. 그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거 이거예요. 꼭 명심할 거. 앞에 문제 어려우면요, 풀지 말고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풀라고 제가 맨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수험생은요, 가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순서대로 푸릅니다. 내가 예고까지 했는데 앞에 어렵다고. 올해는 중간중간에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앞에 왕창 어려운 게 아니고, 작년에는 전법을 그래서 했거든. 앞에를 왕창 어렵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법을 썼고요. 이제 올해는 그렇게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생이 적었어. 작년에 합격생이 전체적으로 좀 20회가 19회보다 확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올해는 조금 약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난이도 조절할 때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요, 그래도 여기서 많이 통과하면 2차를 어렵게 내는데, 1차에서 많이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아이러니해요. 이 1차에 세 과목이 있어가지고, 회계원리, 민법, 시술경이 있어가지고, 많이 통과 안 됩니다. 다 강한 사람이 없어. 시술계론 강하면 또 민법이나 회계 중에 하나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꼭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민법 회계원리 잘하면 또 시술계론이 어려운 분이 있고, 희한합니다. 꼭 희한해. 맞죠? 그렇다 보니까 1차를 충분하게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 좀 해줘도 돼요. 그래도 많이 합격 안 돼. 적정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합격되지, 대충 한 사람들은 대충 또 떨어져. 그래서 올해는 중간중간에 난이도 조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미리 계산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어렵게 낸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찍으시고. 그럼 올해도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설비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난이도를, 이건 진짜 전공자만 맞추고, 전공자 중에서도 잘 공부한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맞춰도 한 문제는 내줍니다. 계산 문제는. 그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저거 단위 환산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알아둬야 돼. 응용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도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되어 나왔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외부의 바탕에 칠할 수 있죠. 유성 페인트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알칼리성 바탕하고 어디? 고온 받는 장소죠. 여기 부적과 바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수성 페인트는 악유나 카세인, 물, 안료 등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 되죠. 이것이 근데 수성 페인트는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도료다? 알칼리성 바탕에 칠한 도료다. 옥외용은 어떻게? 부적과 바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에나멜 페인트보다 도막은 얇으나 견고하고 기계적 성질도 강하고 강택도 좋다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바니쉬는 내우성이 크므로 옥외용으로 사용해 좋다 해서 OX, X입니다. 바니쉬는 내우성이 떨어져요. 바니쉬가 속칭마다 니스죠. 니스. 이것은 내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해요.
그럼 바니쉬는 어디에 적합도가 있습니까? 목재 바탕이죠? 나무 바탕. 그래서 목재 바탕에 적합도. 그래서 바니쉬는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가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도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에나멜 페인트는 보통 페인트 부착력이 좋고 도장면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쓴다 했어요? 금속 바탕에 적합하다겠죠? 금속 바탕에 적합하고, 강명단이 바로 뭐다? 철제의 농막이 도료입니다. 철제의 농막이 도료가 강명단입니다. 페인트는 채광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면 폭발하는 거죠. 휘발성이 많기 때문에 가연성 도료가 많죠. 도료에는 가연성 도료가 많기 때문에 채광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러면 이거는 한기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한기는 통풍. 그래서 이 한기 이런 통풍은 잘 되면 돼. 이거 한기나 통풍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료 창고는 봐두시고, 그 측면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이 있잖아요. 얘가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2회 때 시방서서 냈던 문제. 그래서 혹시나 시방서가 용어가 안 가면 다 냈어. 낼 거 웬만큼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애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해서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생것은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죠. 가연성 도료의 보관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용 창고에 보관이 원칙이야.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거 있죠. 이게 원칙이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야.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그런데 2번 체크하시면 건물 내 일부를 뭐다?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화 구조나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가지고 만든 거죠. 지붕과 천정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재료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천장은 설치를 안 합니다. 천장 자체가 없어요. 천장은 설치를 안 하고요. 지붕은 뭐다? 불연재로 해야 돼.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고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뭐다? 불연재라고 해요. 불연재. 불연재로 공사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친 겁니다. 그러면 바로 3번 지문에서 장난친 것은 두 가지예요. 천장 설치한다는 거하고, 맞아? 재료 장난친 거 두 가지를 장난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 장난치면 하나 가지고 칠 가능성이 있어요? 불연재는 맞게 한다? 천장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럼 불연재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봐야 돼요. 재료적인 측면, 천장의 설치 여부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죠. 지붕은 그 자체가 지붕이고요. 우리 그 머리라 하죠. 천장은 요 속을 사이에죠. 가려준 걸 천장이라고 합니다. 천장. 그러면 천장은 쉽게 반자라 보면 돼. 옛날 말로 천장이고, 요거 반자. 그래서 천장, 요거죠. 가려된 구조, 이걸 반자라 하거든. 이것이 천장이고요. 보통 원래의 기본은, 자, 구성 요소에 있죠. 그냥 뻥 뚫어줄 수 없으니까, 자,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가 들어오지 않게 지붕을 만들고, 그건 지붕이 있을 때 그 공간이 보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친 것을 뭐다? 천장이라 하는 거고. 천장. 그러면 쉽게 천장은 이거 반자라 보면 된다. 반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사 시간에죠. 다육형 이상의 도료에 사용하여서 혼합했을 때 계란 경화되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을 무슨 시간? 가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도막 양생 시간인 건조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막 양생 시간, 건조 시간은 이거죠. 당 공정까지 무슨 시간? 최소 시간이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요약지 118페이지 보시면 11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건조 시간 있죠. 도막 양생 시간이 나오죠. 온도 20도씨, 습도 75%에서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야.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칭하는 게 이거하고 가사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가사 시간은 도료를 배합했을 때 있죠. 작업 가능한 시간이다. 사용 가능한 시간. 그럼 우리 저거로 보면 되겠죠. 모르타로 비비고 나서 있죠. 얼마 이내에 사용해야 되나 있죠. 우리가 2시간 하고 1시간 45분 했죠. 그것처럼 도료도 있죠. 배합했을 때 사용 가능 시간 있죠. 그게 무슨 시간? 가사 시간. 이렇게 칭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건조 시간, 도막 양생 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2번에 목부 바탕에 뭐 도간이나 옹이 같은 게 있죠. 이런 걸로 해서 나무 옹 이런 걸로 구멍이 뻥뻥 나 있으시죠. 그걸 갖다 메워주는 작업이 뭐다? 눈먹음이고. 그런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균열이나 파임 이런 게 생겼을 때, 자, 이 평탄을 위해서 살 붙이며 도료를 발라주는 걸 뭐다? 퍼티라 했죠? 퍼티. 빠대칠한다. 이거죠? 그래서 117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9번에 퍼티 개념하고, 퍼티가 있고, 목부 바탕에는 뭐다? 눈먹임이에요. 눈먹임. 그래서 퍼티 개념을 알아두세요. 퍼티. 자, 기억하고. 그리고 배합 비율은 나오면 무조건 도장은 뭐 철골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배합 비율을 하면 항상 무슨 비? 질량비라 했죠. 용적비가 아닌 질량비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질량비다. 그리고 조색하고 착색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몇 가지 색을 도료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의 색이대로 하는 작업. 쉽게 색깔을 섞는 작업은 뭐다? 조색이고, 착색은 뭘 착색이라 했어요? 좀 잘못되어 있다 했죠. 시방서 용어가. 그래서 그 8번에 보면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뭐 착색하는 작업 있죠. 맞죠? 이거는 좀 잘못. 자, 원래 착색에는 물체 바탕에 뭐다? 색깔 넣는 작업이 뭐다? 착색이에요. 쉽게 저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구 있죠? 가구, 원목 가구를 보면 회사마다 약간 색깔이 다르죠? 맞죠? 그래서 이 스테인 칠을 합니다. 스테인. 착색제가 스테인이거든. 스테인유를 바르면, 스테인은 수성 스테인이 있고 오일 스테인이 있습니다. 유성. 오일 스테인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오일 스테인이 바로 이겁니다. 가구에 칠하는 거예요. 가구가 수명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요? 길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일 스테인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테인의 농도 조절에서 색깔 톤이 틀린 거예요. 원목 가구만 회사마다 원목 톤이 약간 색깔 다르죠? 조절한 겁니다. 스테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착색제입니다. 스테인이. 스테인이 바로 착색제에 속합니다. 착색제.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하도는 물체의 바탕에 칠하는 것을 뭐다? 하도라 했죠. 그 마무리 작업하는 칠은 상도고요. 그러면 하도하고 상도 사이 하는 게 뭐다? 중도.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운전 부품이나 이런 데는 도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뿜도장 거리는 도장면에서 얼마 이격시킨다? 30cm가 표준거리라 했죠. 압력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해 뿜도장 전해 방향과 어떻게? 직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꼭 알아두시고, 처음 1회째 농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이 원칙이에요. 조립 전 체크하세요. 조립 전 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하악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들기 직후에 하라. 녹들고 바로 하라는 겁니다. 직후에 도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재료는 하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해야 돼. 그럼 거의 도료가 뭐다? 가연성 도료들이 거의 많죠. 수성 도료나 몇 개 빼놓고는 거의 가연성 도료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거기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산 파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